오늘부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를 8명으로 압축하는 1차 컷오프 여론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요, 마지막 이벤트, 마지막 행사인 대선 후보 토크쇼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국민 면접과는 달리 분위기가 꽤 부드러웠는데요. 바로 화면 보겠습니다. 사람이 부실하니까 이렇게 장가를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차인 게 대부분이니까. 서울시내 이제 미술관들을 산보로 좀 다녔는데 미술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거를 좀 하다 보니까 제 처가 보기에는 좀 기특했는 모양이에요. 이게 검사가 그냥 사람 감옥에만 넣는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좀 아마 저에 대한 인상이 조금 괜찮았지 않았나. 가정 문제는 집사람이 정권을 갖고 있고 40년을 살면서도 월급을 제 손으로 받아본 일이 없어요. 전부 집사람 통장으로 처음부터 들어가고 저는 집사람한테 필요한 돈을 얻었습니다. 보신 두 얘기 말고 두 후보가 주장한 애처가 말고도요, 인간미를 강조한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11월에 MBC 개그맨 뽑는다. 거기 나와라. 그래서 돈 많이 주느냐. 그러니까 지금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서너 배 더 준다. 그래서 내가 가겠다 이랬는데 10월 유신이 나는 바람에 전부 시골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시골로 다 내려가라. 그 바람에 시험을 못 봤죠. 이제 동문들 체육대회를 나갔는데 과음하고 깨보니까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부활주일이었어요. 제가 그때 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였는데 도저히 나갈 수가 없죠. 착한 우리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교회 안 오셨다고 찾아왔는데 어찌나 창피하든지 술 냄새 나는 누워있는. 이 질문은 최재형 캠프에 계시는 김종혁 국장께 드릴게요. 애처가 얘기 말고 최재형 전 원장은 본인이 가장 했던 인생에서 가장 큰 일탈이 과음 얘기를 하네요. 그게 전부입니까? 제가 알기엔 그게 전부인 것 같은데요. 근데 모르겠죠. 근데 그 부부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제 최 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도 나이가 많으신데 어디 길거리 같으면 두 분에게 손을 꼭 잡고 걸어가시더라고요. 예. 항상 제 아내가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제 아내에게 따뜻한 말을 좀 더 많이 해주지 못한 것들이 제일 후회된다. 그런 거 보면 지금 나오신 분들 다 후보들 다 그 부인들과는 좋으신 관계이신 것 같아요. 윤 총장도 저분이 이게 지금 그 김건희 씨에 대해서 얘기한 건 그동안에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해서 논란도 좀 있었는데 이거 미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주 좋은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내시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 홍 후보도 마찬가지신 거고. 근데 요즘 같아서는 대선 주자 나오려는 분들은 부인과 관계가 안 좋으면 나오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그 토크쇼 분위기에서는 꽤 이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 이수은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그 면접관들에 대한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다음 화면을 좀 같이 만나볼까요? 공개 국민 면접, 압박 면접 때 진중권 전 교수가 꽤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었는데 같이 조국 흑서 쓰신 분들 아닙니까? 진중권 교수를 향해서 왜 주인공이 되려 하냐. 서민 교수 이렇게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저걸 방송으로 잠깐 봤는데 실제 진중권 교수가 너무 튀긴 튀더라고요. 그리고 또 본인의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날카롭고 좋아서 실제 질문 자체는 좋습니다만 이게 꼭 우파 정당에서 좌파 쪽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패널로 다 들어와서 질문하니까 이것도 실은 정당 후보자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조금 문제성은 있는 것 같다. 다만 흥행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강조한 것 같은데 어떤 당의 정체성이라든가 후보들의 정체성과 관련해서도 조금 모순되는 부분이 발생한 것은 같습니다. 다만 흥행에는 성공한 것 같더라고요. 어제 저 화면 서민 교수 그리고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 라이브 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오늘부터 시작된 1차 컷오프 여론조사에 맞춰서 일제히 대구 경북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면서 사진을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조상들께서 안동 지역의 이 선비들과 서로 학문을 논하고 그래서 이 안동이 저한테는 정신적인
그 유산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탄핵도 잘못된 거고, 탄핵 심판도 잘못된 거고, 구속도 잘못된 거다. 사면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정권 바뀌면 자동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심정을 빨리 풀어줄 때가 되지 않았냐. 8.15 때 형집행 정지라도 해라. 사면은 내가 대통령 되면 하겠다. 오늘 대구 경북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낸 후보들입니다. 미리 일정을 한번 제가 살펴볼까요? 오늘 9월 13일 월요일인데 여론조사가 시작이 됐고 이틀 뒤인 수요일에 8명을 추리는 1차 컷오프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목요일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첫 TV 토론회.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네. 여러 관심거리가 있지만 특히 1차 컷오프의 관심은 지금 이른바 1, 2위로 불리는 윤석열 대 홍준표 이 여론조사 결과 격차입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국민의힘 후보 이렇게 여론조사를 할 때는 홍준표 후보가 일부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앞서는 결과도 나와요. 근데 이제 그 결과를 좀 더 꼼꼼히 보면 그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층들 중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게 지금 역선택 문제 때문에 이제 그동안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 여론조사로 이게 후보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입니다. 거기에다가 사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 지지자들의 조직적인 어떤 투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왜냐하면 이 역선택 문제가 벌써 한 달 넘게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학습이 돼 있어요. 예. 이렇게 내가 또 이야기를 하면 저쪽의 판을 바꿀 수 있다는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면 집단적인 어떤 면에서 보면 조작 이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뭐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보완 조치로서 이제 100% 하려던 것을 80대 20으로 일단 맞춰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 결과가 나오게 되면 1, 2위 간의 표차가 얼마나 날 것인가. 또 이런 문제와 함께 8명 안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이것도 이제 관심을 끌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결과를 놓고 이제 2차 같은 경우는 70대 30, 마지막 이제 4등 같은 경우는 이제 50대 50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과연 그러면 이게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는 게 과연 이런 문제가 없겠는지 아마 1차 결과를 놓고 당내에서 좀 면밀한 어떤 분석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